혁신 윤석열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로 올라와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갑자기 불출마로 선회했습니다. 물론 부산시장에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변화무쌍해진 장제원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영상 함께 하시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이상합니다. 이게 그 선당 후사도 아니고 살신성인 같지도 않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나를 밟고 가라. 여기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순을 살펴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들어서서 중진 용퇴론이 나왔습니다. 영남에서 지역구 의원하는 국민의힘 중진들 서울 등 험지로 올라와라 이랬어요. 장제원은 거부했습니다. 난 서울로 안 간다. 여기서 계속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랬더니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자, 그러더니 이후에 일요신문이 장제원 쪼개기 후원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자기 형이 총장인 동서대학교에서 청소 용역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그 부부가 연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 이렇게 쪼개기로 장제원을 후원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장제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지요. 선당우사, 살신성인 이런 이미지를 잔뜩 스스로 덧칠하면서 말이죠. 네, 자, 이건 국민의힘이 말 안 듣는 중진을 이제 혼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혁신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언론은요, 이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을 보니까 이렇게 혁신을 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설레발을 달고 있어요. 역대 총선에서 3번의 성공한 혁신 사례만 봐도 분명하다. 2004년 박근혜 천막당사,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현역 25% 물갈이, 그리고 2016년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현역 의원 25명 물갈이. 이래가지고 하여간 당시 총선에서 2004년에는 한나라당이 거의 멸망할 듯 보였지만은 100석은 건졌고 2012년에는 또 2026년에는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글쎄요, 그 때문에 그 혁신 때문에 1당을 했을까? 당시 상황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4년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압승한 당은 열린우리당입니다. 152석을 먹었잖아요. 아니 당시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1당을 했다면 이 말은 성립이 되는데 그 거의 1000패에 가까운 150석이 넘진 못했지만은 의석수가 확 줄었던 한나라당의 2004년 사례가 어떻게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중앙일보가 좀 억지를 썼네요. 예. 자,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성 투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1당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 혁신을 하면은 그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도식 좀 억지스럽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하겠어요? 중앙일보가. 민주당도 혁신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혁신하라. 기득권을 버려라. 이거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이 지금 민주당에게 너희도 인적 혁신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혁신하라. 근데 이재명 대표를 기득권으로 몰고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이 이재명인데 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에서 가결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썩어 빠진 언론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싫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승리하면은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너희의 기득권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으로 총선 치르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기득권으로 모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이 썩어빠진 언론들이 민주당 걱정을 해줬다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도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언론들 한 3가지 근거를 댑니다. 국민일보가 그러한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 저쪽 편이 똘똘 뭉친 게 야당 심판론이에요. 정권 심판론은 50%가 넘고 60%가 넘어요.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인데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다? 아니, 현격한 차로 야당 심판론이 적은데 정권 심판론, 압도적 다수이고 대세인 정권 심판론을 그렇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또 현 민주당 지도부나 주류인 친이재명계가 책임질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 친이재명계? 그런 친이재명계가 있나요? 이재명 대표 가까이만 있어도 시정 5년을 선고받는 그런 자리에 친이재명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있어도 지금 수사받거나 감옥 가거나 그런 상황인데. 현 지도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친명일색이라고. 아니, 당원이 작년에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뽑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윤일색 아닙니까? 왜 친명일색만 갖고 시비야? 이건 당원이 선택한 건데. 그것도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그런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안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뜻이 모아져서 작년에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성향으로 보이는 최고위원들이 타수를 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지랄지랄해가지고 비명계 정치인도 최고위원으로 갖다 앉혔다가 완전히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까불다가 결국 당원들의 원성을 듣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손갑성 얘기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세력이고 친명계가 당을 장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은 공천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또 하나가 뭡니까?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고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민주적 정치 문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거예요. 이거 비명계가 하는 소리죠. 아니, 당 지도부 흔들고 언론 나가서 당을 비방하고 당대표 비방하고 당원들을 모략하는 이런 정치인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점에서 짐 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극성 지지층? 아니, 어느 당인들 극성 지지층이 없습니까? 극성 지지층이 싹 사라진다. 그거는 정치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심드렁해지고 나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난 관심 없어. 정치는 다 똑같아. 이러면은 기득권자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썩어빠진 언론들 그 속이 다 보여.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 거야. 시스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우리는 시스템 공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민의힘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썩어빠진 언론들 너희들은 민주당 공천 혁신 걱정하지 마. 자, 이 말은 민주당 공천 혁신은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 이 공천이 저쪽은 이제 그 눈속임으로 어떻게든 이 중진들, 현역들 많이 갈아치울 겁니다. 왜냐? 윤석열의 측근 검사들을 갖다 박아야 하기 때문에 또 김건희 사람을 갖다 박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만 바뀌면 다 혁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호남과 수도권의 목 좋은 곳을 꿰차고 주구장창 금배지를 달아온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누차 그동안 강조해왔고 또한 지목해왔던 그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강제로 쫓아내는 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좋습니다. 공정한 룰로 정치 신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룰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청산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재명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썩어빠진 수박, 젖은 낙엽과 별 다를 바 없는 또 그 출신도 있어요. 이재명과 가깝다고 다 참신하고 그리고 개혁지향적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공천을 해야 합니다. 공천을 해야 합니다. 쇄신 공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효능감 없는 정치인들 내보내야 합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등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뒤에서 이렇게 형님 백만 믿고 정치했던 사람들 보내야 합니다.
X86 세대 정치인들, 당신들이 청년일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예요. 70년대생 정치인이 뭐 많지 않습니다. 뭐 박용진, 뭐 강병원 이런 정도거든요. 예, 다들 저기 언론들에게 휘둘리고 뭐 민주당다운 맛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 투성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X86들이 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장제원 불출마 이걸 이용해서 국민의힘 선거운동하는 언론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개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더 파격적이고 더 획기적인 공천쇄신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장제원 불출마 이로 인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언론, 여기에 민주당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